자,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네, 좋아요. 최근까지는 미국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강했었고요. 네. 미국 시장이 반등하니까 또 좀 더 강한 상승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시장이 눌려왔던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제 고무공을 물속에 깊이 넣게 되면 이 고무공이 튀어오르는 반성과 같이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되기보다는 그간의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어진 상황 하에서의 유럽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됐는데 미국 시장이 상승 궤도로의 반등 흐름 궤도로의 전환이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정도에는 단기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다음 주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조정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는 조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의 관점으로 좀 다음 주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의미가 있는 하루잖아요. 네. 드디어 6만 원을 터치를 했는데 그럼 지금 자리 우리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난번 앞서 계속해서 레거시, 삼성전자 봐야 된다 외쳐주셨잖아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유효하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단가는 한 6만 5천 원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좀 무겁고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기대 수준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레거시에서 전공정단에서의 소재주도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드렸죠. 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콘,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예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전공정단에서의 소재주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세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여서요. 동진세미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3년 전 이때 시점에 반도체 하면 소부장 하면 보통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주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쯤에는요. 네, 지난해에서부터는 이제 후공정단에서 HBM과 관련된 한미 반도체를 많이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은 소재단에서의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콘,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한 3년 전에 굉장히 강했던 거거든요.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에 반영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최근에 강했다고 오늘 장에서는 좀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받을 때는 관심권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단에 주목을 해보자. 종목도 짚어주셨는데요. 동진세미켈, 한솔케미칼 그리고 솔브레인까지 흐름 놓고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도 호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HBM3E를 넘어서 4까지 이제 주요 고객사에게 그 12단 제품 샘플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105불에서 한 120불, 115불 정도까지의 한 10% 정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기존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최근의 반등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치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파생된 종목들이 유리기판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이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변화의 모습들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라든가 시장 전반의 흐름들이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세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와 유리기판과 파생된 여타의 종목들도 흐름도 다음 주 정도에서는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약하다고 해서 이 종목 아니야 라고 판단되기보다는 다음 타자로에 진행되는 순서를 기다린다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향 그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다음 주 정도에는 SK 하이닉스 향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좀 강했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는 눈길을 줘봐야 되는 섹터임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간밤에 이 페드 FOMC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훈풍을 제대로 불어넣어 준 것 같아요. 네. M7 종목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미국 시장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우리가 연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한다라고 해서 악재로 반응했거든요. 네. 2번밖에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은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호재로 반응하는 네. 인플레이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호재로 반영하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해석하기 차거든요. 전세로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미국 시장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에 개선된 상황들의 모습들이 연준에서 파월의 메시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적 측면에서의 반등 타이밍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자리가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반응하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 재료가 따라 붙는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 파워가요. 근데 파워가, 간밤에는 뭐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GTC 덕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또 탄생을 했고요. 네. 젠슨왕 이벤은 또 어떻게 주목을 하셨을까요? 이제 연설을 하면서 로봇하고 같이 나왔죠. 디즈니 블루라는 로봇하고 같이 나와서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해 본다면 과거에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과 같이 나와서 신제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고요. 테슬라도 굉장히 관심도를 가지고 있죠. 예. 애플이 포기하긴 했지만 애플도 로봇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LG도 그렇고 왜 로봇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대형사, 대형 그룹사, 큰 회사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갈까요? GTC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로봇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4차 산업 많이 얘기를 하죠. 4차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 AI, 사물인터넷, IT 통신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된 산업이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IT 통신 이것은 로봇으로 결부되는 내용에서의 산업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고 국내 대기업단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계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지금 뭐 최근에 단기 이슈 부각으로 해서 주가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우리가 궁극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오늘 상장이 됐죠.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 초반에. 움직임 자체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C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GTC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 개발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제품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뭐 그 엔비디아의 어떤 성과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개발자 회의 취지 목적처럼 소프트웨어 관련한 내용들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예. 젠슨왕 자체가 이 GTC에서 개발자 회의에서 뭐 신제품을 계속 피력하고 뭐 이런 내용에서의 그 연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도는 크지 않았지만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다시 재부각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다음 주 정도는 나타날 개연성이 있겠죠. 이번 주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로봇주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조정받고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까요? 제 눈에 들어온다기보다도 로봇주를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우리가
그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차트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하면서 예. 지금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는 알테오젠입니다. 네.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알테오젠이 아니고요. 24년 1월 초기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단계 흐름의 직전에 있었던 알테오젠의 주가입니다. 이때 5만 원, 6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주가 상승하고 네. 조정받았죠. 이 조정받으면서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평선을 많이 보고 판단하시죠.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60일 이평선을 깬 뒤에 주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로봇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보다 좀 더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일이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등등등 있긴 하지만 대표성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0일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수급적 측면에서 지지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주겠지만 다시 되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60일 이평선을 깨는 자리, 이게 저점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를 내가 사고자 한다라면 단기적 반등은 다음 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 반등이 가는 자리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반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락 시에 60일 이평선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전 단계에서 지난해 주가 흐름에서 이후의 상황은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60일 깨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타이밍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번 주 조정, 다음 주 반등, 그리고 다음 주반에 반락, 이 반락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을 깼을 때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이 우리가 역발상의 시각으로 로봇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로봇주 여전하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진입 타이밍을 잡을 시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바라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매수를 자극시킬 만한 자리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후반 정도는 매수 타점으로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로봇주도 우리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현대차가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재미없잖아요. 현대차, 기아 이야기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원체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 폭풍 그렇죠. 속에 있는 종목들이어서 오늘 주총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 분명 관세를 대응하기 위한 무언가 돌파구의 전략이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돌파구 전략은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었죠. 지행과의 협업 뭐 등등등 내용에서의 돌파구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네. 기업이 주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발표했을 때 주가의 반응도가 클까라는 부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스코홀딩스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주총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그룹주는 어제 주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주가 강합니다. 그러면 특이하게 삼성이든 포스코홀딩스든 내부적 변화가 있어서 주가가 강할까요?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철강 산업이 우호적으로 변화해서 주가가 강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총에서 주주가 기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 또는 뭐 주주 환원을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예. 변화를 기대합니다. 쇄신이요. 그렇죠. 변화의 셋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사직생 그리고 조직 개편을 네. 단행했죠. 그래서 회사가 변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 고인물처럼 되어졌던 형태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 강한 이유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고요. 이사진 절반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네. 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내용도 오늘 많이 발표했습니다. 수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 뭐 하루 이틀 된 내용이 아니겠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주가의 반응도 이 부분들이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 주총 시즌에 어떤 포인트가 해당 그룹에 대한 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단에서 승계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현대차 그룹,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CJ 그룹, 그 다음에 하나 그룹. 이게 이제
승계 시즌이 왔거든요. 그러면 승계와 연관된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지주사 또는 순환출자 구조가 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 가능 대상 기업에 대해서 해당 이슈가 발현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그룹을 말씀하셨으니까 현대차그룹에서 순환출조 구조에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저희하고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죠. 현대모비스 언제 이렇게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이게 이제 순환출조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이 종목에 대한 지배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으로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강하죠.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접근도 측면에서 그룹사에서의 내용을 본다면 1차적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J그룹도 이제 승계 과정에서 진입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CJ그룹도 이러한 내용으로 뭐 올리브영과 합병한다, 올리브영 상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본 이면에는 승계입니다. 그렇다면 CJ그룹에서의 CJ도 오늘 장에서는 고점들이 밀리고 있으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보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주식을 인수한다고 하죠. 이게 다 승계가 연동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추가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주총을 우리가 딱 들여다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관심도보다는 다 그만큼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총을 통해서 새롭게 경영권을 안착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승계가 다음 이슈일 거고 이 승계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는 역시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핫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현대모비스가 오늘 신고가잖아요. 네.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마가편,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타란 말도 있고. 저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트럼프 관세발 영향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압박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먼저 가고 자동차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계 과정에서의 현대모비스가 가장 관심도가 높고요. 나머지 현기차 그리고 부품주 내에서의 종목도 SL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움직임 좋아요. 흐름 자체에서. 그리고 현대유아의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지만 부품주들은 이미 미리 움직였다. 현대유아, SL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완성차도 조만간에 있어서 움직임 자체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대표님 오늘 현대위아 주가가 장 초반에 하한가 갔었거든요. 현대위아가요? 네, 현대위아가 이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 말아 올려서 지금 마이너스 한 1% 정도 약보합선에서 움직여요. 한 28% 정도의 변동성이 오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현대위아 그럼 이런 종목은 좀 자제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세를 보는 데이터를 뿌려주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현대위아의 주가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그 시세 정보 데이터를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충격파에 의한 주가 흐름 내에서의 변동성이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추세적 흐름에서의 내용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슈 짚어봤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럼 어떤 접근이 괜찮을지가 궁금한데 간밤에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전 단계 면허를 획득했다. 이 소식에 올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슈에 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렇게 반응이 크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궁극으로 지금의 그 트럼프 행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지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우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개편.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에 대한 그 기술도는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제를 해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궁극으로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되어서 확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국내 자율주행 관련한 산업의 종목들의 종목을 추려내 본다라고 하면 네. 특별하게 이 종목은 자율주행 종목이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몇 종목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주단은 현대오토웨버고요. 네. 그다음에 소형주단에서는 SS랩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 주이고요. SOS랩. 네. 그리고 자율주행 연동됐다가 로봇도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은 양 방향으로 걸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다 하면 하나의 테마가 딱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시세 형성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내용에서의 이슈를 어제 재언급했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제가 앞서 4차 산업 얘기를 했죠. 로봇이 1차적으로 흐름에서의 대세적 흐름을 만들어 갈 거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로봇과 연동해서 함께 가는. 왜냐하면 자율주행과 로봇은 이 근사치를 가지고 연계된 흐름으로 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은 함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시점상으로 다음 주에 반등, 그다음 주에 반락 이후에 저점을 잡아가는 매수 시점으로 공략하자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진입 타이밍에서의 흐름도 로봇과 연동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김대준 대표님의 픽 섹터 골라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섹터 주목하세요? 저는 돌아서 다시 AI, 소프트웨어 AI. 많이 빠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확장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다시 이 섹터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호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종목에 아름다운 7종목이 기술주이거든요. 그럼 다시 AI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까지 해서 흐름에 정체되어진 상황 하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한 AI 산업에서의 종목들은 이제 다시 상승할 자리에 위치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카카오페이, 핀테크. 우리가 이제 대체 거래소가 최근에 이제 안착화되고 있죠. 아직은 많은 종목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4월에 대체 거래소의 종목 수가 확장된다고 하잖아요. 예. 5월에, 6월에, 7월에 이제 계속 많은 종목들을 확장시키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핀테크 관련해서 가장 그 선도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최근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뭐 해외 증권 중개라든가 또는 이 핀테크 관련 산업에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관심도를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적 측면에서는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림을 짧게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1차 상승 이후에 최근 이틀 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죠. 이 박스 내에서의 흐름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수준 가격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의 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4만 원 정도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가 상승할 때 고점 라인을 잡는 것은 앞전에 네. 거래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요 구간까지의 가격이 1차 상승에서의 목표 흐름에서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 관심 4만 원 목표가로의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받았는데요. 목표 주가 다시 한번 4만 원. 네. 예,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김대준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